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지지끼리는 어떤 작용을 할까?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가 있습니다. 지지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가지가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에 드러난 마음으로 생극대화 이외에 합과 충이라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지지는 땅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지끼리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지지끼리는 합과 충이라는 작용을 하고 형파에 원진, 기문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충과 형파의 원진, 기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의 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은계시도에 관한 내용은 19강을 참조해주세요. 지지의 합에는 육합, 강합, 삼합이 있습니다. 육합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지지끼리 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6가지라 하여 육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은 계절합이라고도 하고 방위합이라고도 합니다. 임묘진, 동방목국은 봄에 해당하고 사음이, 남방화국은 여름에 해당하고 신유술, 서방금국은 가을에 해당하고 해자축, 북방수국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자축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삼합은 방위와 계절이 전혀 다른 3가지가 모여서 합을 한다 하여 삼합이라고 합니다. 봄의 시작인 인목과 여름의 절정인 오화, 가을의 마무리인 술토가 모여서 인오술 삼합을 이루고 여름의 시작인 사화와 가을의 절정인 유금, 겨울의 마무리인 축토가 모여서 사육축 삼합을 이루고 가을의 시작인 신금과 겨울의 절정인 자수, 봄의 마무리인 진토가 모여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겨울의 시작인 해수와 봄의 절정인 묘목, 여름의 마무리인 미토가 모여서 해묘미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에는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가 있습니다. 지지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와 계절이 반대 위치에 있는 지지끼리는 충을 합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지지충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인신충과 사해충은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끼리의 충입니다. 자오충과 묘유충은 계절을 대표하는 대장끼리의 충입니다. 진술충과 충미충은 계절을 마무리하는 토끼리의 충입니다. 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이면 형작용을 하는 지지가 있습니다. 인신사해에서 해수가 빠진 인사신은 모이면 형작용을 합니다. 셋이 모여 형작용을 한다 하여 인사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진술축 위에서 진토가 빠진 축술미는 모이면 형작용을 합니다. 축술미 사명입니다. 자수와 묘목은 만나면 서로 형작용을 한다 하여 상형이라고 합니다. 자묘형입니다.
나머지 지지는 자기 스스로 형작용을 한다 하여 다형살이라고 합니다. 진진, 오, 유유, 해가 있습니다. 형에는 인사신 3형, 축술미 3형, 자묘형살, 진진, 오, 유, 해의 자형살이 있습니다. 파는 육충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좌우충과 노유충은 대장끼리의 충이라 하여 좌우노유를 사왕지국이라고 합니다. 좌우무유는 좌우와 묘유가 서로 충을 하니 자유와 오묘가 흔들려서 파가 됩니다. 자유파, 오묘파입니다. 이신충과 사해충은 삼합과 방합의 처음 글자끼리의 충이라 하여 인신사해를 삼행지국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맹입니다. 맹자는 아마도 장남이었나 봅니다. 인신사해는 인신과 사해가 서로 충을 하니 인해와 사신이 흔들려서 파가 됩니다. 인해파, 사신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육탑에서 인해합, 사신합. 인해와 사신은 합도 되고 파도 된다 하여 인해합파, 사신합파라고 합니다. 진술충과 충리충은 마무리하여 감추어 저장하는 글자라 하여 진술충리를 사고지국 또는 사묘지국이라고 합니다. 창고고, 묘지, 묘입니다. 창고와 묘지와 같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진술충리는 진술과 충리가 서로 충을 하니 술미와 축진이 흔들려서 파가 됩니다. 술미파, 축진파입니다. 해란 육합을 깨뜨리는 방해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자축합이 있습니다. 오화가 와서 좌우충으로 육합을 깨니 축토가 오화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고해입니다. 미토가 와서 충미충으로 육합을 깨니 자수는 미토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미해입니다. 인해합이 있습니다. 신금이 와서 인신충으로 육합을 깨니 해수는 신금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해입니다. 사화가 와서 사해충으로 육합을 깨니 임목은 사화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입니다. 묘술합이 있습니다. 유금이 와서 묘유충으로 육합을 깨니 술토는 유금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술해입니다. 진토가 와서 진술충으로 육합을 깨니 묘목은 진토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진해입니다. 진유합이 있습니다. 술토가 와서 진술충으로 육합을 깨니 유금은 술토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술해입니다. 묘목이 와서 묘유충으로 육합을 깨니 진토는 묘목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진해입니다. 오미합이 있습니다. 자수가 와서 좌우충으로 육합을 깨니 미토는 자수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미해입니다. 축토가 와서 충미충으로 육합을 깨니 오화는 축토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고해입니다. 사신합이 있습니다. 해수가 와서 사해충으로 육합을 깨니 신금은 해수를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해해입니다. 임목이 와서 인신충으로 육합을 깨니 사화는 임목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입니다. 원진쌀과 기문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진쌀과 기무쌀을 신살이라 하여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물질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형충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원진과 기문을 지지끼리의 작용에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진쌀부터 보겠습니다. 원진이란 원망하고 성낸다는 의미입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독하거나 이별을 암시합니다. 원진은 어떤 원리로 성립되었을까요?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합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자축합과 오미합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자미원진, 추고원진이 됩니다. 인해합과 진유합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인유원진, 진해원진이 됩니다. 묘술합과 사신합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묘신원진과 사술원진이 됩니다. 기문은 신경쇠약과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별로 봅니다. 그러나 심당하고 운이 좋을 때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행동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기문성이 있었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기문은 원진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미원진과 인유원진만 자유기문과 인미기문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낭보님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은 현대인의 사주통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유기, 추고기, 인미기, 묘신기, 진해기, 사술기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서 반드시 외우세요. 자축, 합, 인해, 합파, 묘술, 합, 진유, 합, 사신, 합파, 오미, 합, 인묘지는 동쪽으로 봄, 사오미는 남쪽으로 여름, 신유술은 서쪽으로 가을, 해자축은 북쪽으로 겨울, 해묘미, 사막, 인호술, 사막, 사유축, 사막, 신자진, 사막, 자오, 충, 묘유, 충, 인신, 충, 사해, 충, 진술, 충, 축미, 충,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자묘, 평살, 자유, 파, 기문, 오묘는 파, 사신, 합파, 인해, 합파, 축지는 파, 술미, 형파, 자미, 해, 원진, 추고, 해, 원진, 기문, 인사는 형과해, 유술해, 묘진해, 신해, 해, 인유, 원진, 인미, 기문, 묘신, 원진, 기문, 진해, 원진, 기문, 사술, 원진, 기문, 자유, 파, 기문. 오늘은 지지끼리는 어떤 작용을 할까?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통해서 지진은 합, 중, 현파해, 그리고 원진과 기문이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